자, 지금 이제 우리가 경제 이슈와 관련해서 약간 지금 빠져 있다. 정치 이슈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경제 이슈에 대해서는 오히려 토론할 시간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 가장 먼저 이제 경제 문제는 정면 돌파해야 되는 것인데 좀 제대로 지금 우리가 국민들에게 이슈 제기를 하고 이걸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제 의견이 그건데요. 예. 우선은 경제 문제가 중요한 건 사실 5년간 대통령이 되어서 이제 정치가 아니라 사실은 국가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국가 경영의 90%는 경제입니다. 돈이 있어야 뭐 국방도 갖추는 거고 돈이 있어야 문화산업, 문화도 되는 거고 모든 게 다 돈이죠. 그래서 그 3일 전에 이재명 그 선대위원장 하시는 윤여준 그 위원장께서도 언론 나와서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만 하시던데 그 메시지가 잘 국민들한테 저는 전달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효과로 지금 지지율이 붙고 있다. 이제 그리고 1차 토론 때부터도 지금 계속 이게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지금 그 쟁점이 뭐 호텔 경제학, 뭐 커피 원가 이거거든요. 이 직접적으로 경제 문제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준석이가 지지율이 오르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팩트를 정확하게 지금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내일 모레부터는 여론조사 발표가 금지되죠. 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다 하거든요. 네. 매일같이 합니다. 민주당도 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개혁신당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좀 메시지 관리도 더 잘해야 되고 네. 그리고 지금 자꾸 수세적으로 공격만 당하는 수비하는 입장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또 지금 엊그저께부터 나온 또 뭐 그 거북섬 또 이것도 지금 수세적으로 가고 있고 이게 지금 쟁점으로 비화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경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좀 총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남아있는 일주일 동안 이재명 후보가 경제 문제에 대한 자기의 상품을 매일같이 내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간에 막 정치에 함몰된 거 중단하라.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대법관 100명 늘린다. 법조인 아닌 사람도 대법관 시키겠다 그 법안. 그거는 정말로 과격한 거예요. 네. 그런 거를 내는 사람은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특히 법사위 그 국회의원들 민주당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러 채널에서 민주당 법사위 특히 그 검찰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 진짜로 무능한 사람들 많아요. 판검사 출신들. 네. 이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너무 자기 밥그릇만 생각하는 것 같아. 자기 아는 것만. 근데 지금 50%는 국민의 50%는 경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예. 제가 우리 집 앞에 그 호프집에 엊그저께 60대 초반 그 부부인데 네. 아저씨하고 아주머니가 막 싸우셔요. 네. 그래서 옆에서 들었는데 아저씨는 지금 내란 종식, 내란 응징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고 아주머니는 당신 지금 사업 망해가지고 내가 이 호법집 차려서 이 고생하는데 손님 한 명 없고 이 죽을 판국인데 지금 경제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네. 이게 정확하게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은 내란 정치고 절반은 경제입니다. 그리고 서민들은 전부 경제 문제인데 여기에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다. 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금 현재 경제 문제를 다룰 때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은 공약으로도 나와 있고 정책도 지금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민들이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그렇죠. 나와 있는 것을 강조하는 이런 좀 강조하는 내용으로 본다면 무엇을 지금 가장 좀 강하게 외쳐야 합니까? 지금 공약집에 나와 있는 거 예. 그것은 뭐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이까지 예. 포함시키더라도 예. 공약집 읽어보면 그게 그거예요. 네. 다 짜집기한 겁니다. 3년 전 대통령 선거 때 그 100대 공약집 이런 거 보면 다 있어요. AI 이런 거면 초등학생도 아는 얘기고,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네. 그런데 이제 어제 오늘 지금 언론에 이재명 후보가 민생경제 TF부터 만들어가지고 네.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겠다. 네. 그게 진작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진작에 한 달 전부터. 민생경제 TF팀은 대선 결과로서 대통령이 되자마자 만들 게 아니라 아예 그 전부터 이제 가동을 시켰어요. 그걸 그렇게 하겠다고 예. 국민한테 계속 메시지를 냈었어야죠. 네,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추석 밥상 전에 민생 경제가 돈다는 느낌을 갖도록 만들어 드려야 된다. 네. 효능감을. 대통령 바꾼 거 정말 잘했다 하는 거를 네.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은 한 달 전부터,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네. 이제 남아있는 일주일 동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민 경제에 그런 느낌이 오도록 하겠다 하는 거를 이재명 표로 보여줘야 돼요. 네. 그게 지금 호텔 경제학 이런 데 휘말려 가지고 네. 어쨌든 정부가 돈을 투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것을 이재명 표로 보여줘라. 그거는 단기적인 거예요. 단기적인. AI니 뭐 이런 거는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사업이에요. 네. 그런 거는 당장 지금 관심도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단기 경제 정책 여기에 집중해서 그 지금 말씀을 계속 해주셔야 되고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장관으로 경제부처의 장관으로 임명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완전히 좀 새롭게 참신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자, 두 가지로 나눠서 질문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단기 처방으로 워낙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첫 번째 수단이 뭐냐에 대한 질문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차라리 경제를 담당하게 될 섀도우 캐비넷 같은 거를 미리 좀 공개를 하자. 그것도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 굉장히 싶은데 참신하죠.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섀도우 캐비넷을 적어도 이 경제 관련 부처,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부 이런 예. 이게 세 개가 가장 중요하고 또 이제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예. 이 네 개 정도는 사전에 발표한다. 이것도 왜냐하면 여태까지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었잖아요. 네, 예. 그런 것도 중요한 아이디어인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좀 걱정하는 게 지금 이재명 캠프의 경제 참모들의 면면을 제가 쭉 보니까 과연 이분들이 단기적으로 재정 정책을 투입하고 통화 정책을 투입해서 정말 총소요를 단기적으로 증대시켜서 이런 그 경제 이론과 정책 실무를 적어도 좀 알고 있는 분들인지 저는 솔직히 조금 믿음이 안 가요. 네. 그분들 성함을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그리고 최근에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이준석이 따위에 그런 호텔 경제학이니 뭐 커피 이런 데에 휘말려 가지고 대응도 제대로 못하는 걸 보면 저는 조금 이분들 갖고는 안 된다. 예. 이분들 갖고는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해결 못하면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해결을 해요? 자, 그러면 단기 처방으로는 지금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떤 게 제일 근데 이게 시급합니까? 너무 정답이 탁탁탁탁 나와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또 전달하는 방법이 또 예. 중요한데 이것도 약한 것 같아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총수요를 이제 관리해서 소비도 증대시키고 당장 뭔가 돌아가게 만드는 거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기획재정부가 하는 재정정책이에요. 한국은행, 금융위원회가 하는 게 통화정책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거냐?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뿌리는 거, 세금은 걷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현재. 네. 예, 그러면은 국채 발행밖에 없습니다. 예. 국채를 발행해서 이제 어쨌든 돈을 쓴다. 여기에 당장 지금 반격이 나오는 거는 그러면 국채를 발행하면 금리가 오른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통화 정책을 동시에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는 기준금리를 낮추는 방법도 있고 또 통화량을 푸는 방법이 있어요. 네. 이러면 또 반격이 뭐가 나오느냐? 인플레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플레는 안 생깁니다, 현재. 왜? 너무 지금 수요가 없어서 난리인데. 예. 수요가 많을 때 인플레가 생기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내가 쓰겠다 하는 것을 서민들이, 국민들이 알기 쉽게 또 재미있게 그런 개념을 만들어서 메시지를 던져야 되거든요. 자, 오히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빛과 그림자처럼 좋은 면과 안 좋은 면이 동시에 있는 것은 정치권에서는 이거 지금 이야기해 놓으면 혹시라도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와서 역풍이 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좀 더 신중하게 일단 당선되고 난 뒤에
대대적으로 이런 정책들을 밀어붙이자라고 하면서 오히려 몸조심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뭐 생각이 들기도 하고. 부자 몸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예. 20% 차이 난다 지지율 예. 이러니까 부자 몸조심 한 게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자 지금 그걸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공격에 너무 방어가 안 되고 있어요. 예. 메시지가. 그래-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이런 또 그 참모라는 그 뭐 교수가 이런 엊그저께 방어를 했어요. 지금 이거는 계속 젊은 사람들이 밈으로 계속 오늘도 막 엄청나게 정폭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또 설명하더라고. 아니 이게 그 유명한 케인즈가 책에서 이렇게 예시로 했던 얘기인데 뭐 이게 뭔 그렇게 이렇게 오해를 하느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뭐 무슨 미국 뭐 주 연방 총재가 했다는 제가 말씀드린 $100짜리 이야기 또 그거는 또 미국에서는 전혀 아무도 이런 비판을 안 하는데 왜 또 이런 뭐 오해를 하느냐. 지금 여기서 그분은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전혀 구분을 못 하고 있어요. 네. 하나는 케인즈식의 재정 정책 기획재정부가 하는 거고 하나는 밀턴 프리드만식의 중앙은행이 하는 통화 정책이에요. 이게 구분도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국민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프레임으로 공격적으로 프레임을 덮어버려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자 좋다 그러면 국민의힘 당신들이 좋아하는 그 시카고 학파 밀턴 프리드만처럼 그분도 불경기 때는 재정 정책은 별로 효과가 없고 금리를 올리니까 네. 자 통화량을 풀어라. 그걸 헬리콥터 만위를 헬리콥터에서 달러를 투하하라고 했잖아. 그거라도 내가 하겠다. 이렇게 받아치면 아마 전 기자들이 헬리콥터 많이 밀턴 프리드만 막 도배를 할 거예요. 네. 그렇게 메시지를 뭘 던져야 되는지까지 다 고려해서 던져야 된다 이거죠. 자, 혹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 마당에 재정 정책을 통해서 총 수요를 끌어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푸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가가 재정 정책을 써서 직접 지원을 하든 간접 지원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지금 완전히 지금 꽁꽁 얼어붙어 있는 시장을 이제 일깨워야 하는데 그럼 그 발언을 그냥 아예 헬리콥터처럼 쏟아붓겠습니다. 우리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일단 내수시장 좀 키우는데 국가가 나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박수를 받습니까? 아니면 국힘 쪽에서 야, 저 포퓰리즘이다. 봐라. 이것도 분배 정책 아니냐라고 이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제 얘기는 국힘이 주장하는 것도 해주겠다. 이게. 예. 국힘 당신들이 주장하는 거는 이준석이가 주장하는 거는 이것도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예. 케인즈는 좌파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가가 국채 발행하면 또 금리가 오르니까 또 그것도 안 좋은 거다 기업들한테 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는데 그게 시카고 학파잖아요. 예. 국민의힘이 좋아하는 게 시카고 학파거든. 이준석이 또 마찬가지예요. 아마 지 머리에는 얘는 시카고 학파가 뭔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럼 시카고 학파가 주장하는 것도 하겠다. 그게 밀턴 프리드만의 통화 정책이고 그게 극단적인 예시로 나타나는 게 헬리콥터만이죠. 헬리콥터에서 달러를 푸는 경우는 없지만 네. 예. 그거를 구체적으로 하는 거는 금융위 하고 중앙은행 미국은 연준이 하는 거고 한국은행이 하는 거예요. 이 금리를 낮추거나 또 그것도 많이 썼죠. 근데 그거 갖고 안 돼. 그러면 돈을 푸는 거예요. 돈을 푸는 방법은 또 공개시장 조작이라는 게 있어요. 예. 즉 한국은행이 국공채를 사들이고 그 원화를 뿌려주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자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업을 위축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좋아하는 거를 하겠다 이거야. 예. 그러니까 당신들이 좋아하는 거. 그렇지만 서민을 지금 당장 도와야 되니 그런 좀 극단적인 조치도 내가 하겠다. 예. 그럼 뭐 왜 반대하느냐라고 역으로 메시지를 던져야 된다. 실제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하고 오히려 재정 투입을 통해서 내수 시장을 좀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데 딱 강론으로 들어가서 그 방법이 뭐야? 아니 재정 투입이라고 자꾸 하면 안 돼요. 예. 재정 투입하는 거는 케인지안입니다. 네. 기획재정부가 국채 발행하는 예, 거예요. 예. 재정 투입뿐만 아니라 통화 정책을 통해서라도 돈을 풀겠다. 그러니까 국가가 돈을 일단 그렇죠. 국가가 돈을 풀겠다. 돈을 풀고 그다음에 금리도 낮춰서 아예 그렇습니다. 활성화시키겠다라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해라. 이러면 이제 오히려 반응이 훨씬 더 뜨거울 건데. 근데 그것도 기자들이 막 써주는 예. 어떤 재미있는 개념을 딱 생각을 해서 던져야 된다 이거죠. 자, 이게 이제 지금 실제 준비가 안 돼 있다. 아니면 준비가 돼 있고 지금 뭐 당장 이제 추경부터 하겠다고 일단
공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게 근데 국민들의 체감으로 지금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게 이제 추경이라는 것도 국민들이 워낙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예. 전혀 신선도가 없거든. 예. 예. 얼마 전에도 추경이라는 걸 또 뭐 한다 했다 뭐 추경 그거 해봤자 우리한테 무슨 도움 되는데 추경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몰라요. 예. 추가 경정 예산이다. 예. 그럼 그걸 갖고 뭐 우리한테 뭐 돈을 어떻게 주는 데는 모르죠. 그런데 추경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어요. 예, 예. 식상해. 그건 아무런 표에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케이트 김님께서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민주당에 조언을 해 주십시오. 이런 팁은 직접 좀 알려주세요. 방송에서 말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CHURING님 슈링입니까? 자, 이렇게 글 주셨는데 그리고 커피 예. 원가도 제 마찬가지예요. 예. 자, 그 부분도 이제 NAKSY님 의견 주고 계시고 솔라님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주고 계신데 SD장님 자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이제 의견을 주고 계신데 지금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께서는 뭔가 지금 막바지에 경제 이슈를 가지고 좀 더 치고 나가라라는 이제 조언을 해드리는 거고 이 방송은 또 실제로 민주당 쪽 캠프 관계자들이 보고 있을 테니까요. 충분히 이제 반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직접 이렇게 방송 편성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또 이 경제에 대해서 또 저는 제가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걱정되는 게 지난번 대법원 조희대의 난 제가 그렇게 파기환송될 거다고 해도 그거는 당신 말이 틀려서 무조건 무죄야 하다가 박살 났잖아요.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욕 먹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정치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 잘못된 거는 막아야 돼. 이제 잘못되면 끝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메시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이재명 후보는 분명히 오늘 이게 이제는 단기적으로 이 총수요를 돈을 풀어서 이 경기를 살리는 거에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나오는 메시지가 또 엉망이야. 뭐냐? 엊그저께 나온 메시지가 경제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분배의 문제인데 또 기본소득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켜서 기본 시리즈를 하겠다. 이게 또 나왔어요. 그게 엊그저께 나왔거든요. 이거는 단기 총수요를 증대시키는 데에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이거는 역시 장기적으로 사회정책으로 소득 분배를 위해서 해야 되는 꾸준히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당장 몇 개월 내에 이렇게 숨통을 틔우는 여기에 이걸 하면은 이게 충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혀 메시지 관리가 안 되고 있어. 네. 그런 거를 던져놓고 또 허급지급 이제는 자영업자 살리겠다. 이러면은 듣는 사람이 지금 뭐 하자는 거지? 네.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지적을 통해서 내일 저녁에 이제 TV 토론이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뭐 정치 분야의 토론이지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가장 중요한 정치 현안이 될 거예요. 내일도. 경제가 가장 중요한 정치 현안이다. 분명히 이준석이는 이런 걸 치고 놓을 거예요. 예, 예. 이렇게 모순되는 거. 예. 예. 이준석이는 그런 머리는 천재기 때문에 예. 예. 분명히 제가 말한 이런 걸 치고 놓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1등으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서 그렇죠. 나오는 그런 것도 있죠. 이제 발언의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경제와 관련된 부분은 확실하게 단기 수요 정책을 쓸 테니까 국민 여러분들 받아주십시오. 밀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확고한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들이 가장 알아듣기 쉬운. 저는 지금 그 말씀도 반대예요. 예. 내가 뭐 압도적인 1등인데 몸조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는 경향이 있었다면 그거 잘못된 거죠. 예. 무슨 1등이야? 누가 1등을 보장을 해줘요? 예.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바뀔 수가 있다라는 그리고 전제로. 설사 1등으로 이렇게 가는 후보라 하더라도 아니 축구하는데 계속 수비만 하면은 이깁니까? 예. 1대0, 2대0으로 이기고 있다 하더라도 공격을 해야지 이기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재명 후보는 제가 처음에는 너무 잘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중도보수, 흥묘병묘, 등서평, 빨간색, 파란색, 박정희면 어떻고 저 김대중 정책이면 어떠냐. 이까지는 너무 잘했는데 그 다음에 후속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예. 제가 이제 좀 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김대중 대통령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민주당이니까. 예. 제가 뭐 박정희까지 생각해라 말은 안 하겠어요. 박정희까지 생각하면 더 좋겠지만
뭐 박정희는 관심이 없을 테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IMF 때 지금 못지않게 그때는 더 힘들었잖아요. 네. 경제가. 그 IMF라는 그 보수 정권의 그 결과물을 가지고 집권했잖아요. 근데 2년 만에 외환 위기를 극복했어요. 정말로 엄청난 일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장기 성장 과제. 그때 10년 후, 20년 후 지금을 내다보고 대한민국을 정보통신 강국으로 만드는 일을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득 분배. 그때 정말로 수십만 실업자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가고 제가 그때 그 금감원에서 이현재 장관 밑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네. 잘 아는데 그때 정말로 피눈물 나는 시절이었죠. 네. 지금이 그때보다도 못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자영업자들 얘기예요. 그때 또 소득 분배, 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도 정부가 나서야 된다 해서 그때 사회보장 정책들을 많이 또 도입을 했습니다. 사회 안전망.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되는 경제 정책이 단기적으로 숨통을 트게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성장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저소득층을 위한 이 분배 정책을 써야 되거든요. 예. 그 어려운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그걸 했단 말이에요. 예. 또 그거를 공약으로 발표를 했고 구체적으로 대통령 후보 때 미국의 그 헤지 펀드 정말로 이 좌파들이나 이런 분들을 싫어하는 진짜로 부자를 위한 헤지 펀드인 조지 소로스도 초청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구체적인 대화를 할 정도로 일단 김대중 대통령 본인이 경제학의 전문가였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 강요들도 이현재 장관이 그때 뭐 다 기억하실 거예요. IMF 예, 극복에. 이현재는 민주당 사람이 아니고 DJP 연합 JP 사람이었어요. 네. 그 사람을 6고초려 7고초를 해서 모셔와서 이현재가 정말로 날고 기는 그 프로의 그 실력을 보여줬죠. 금융 구조 조정. 네. 지금 그런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를 수도 있고요. 그걸 모르면 뭐합니까? 예. 국민들한테 알려야 표가 되는 거고 김대중처럼 어렵게 집권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야 바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건데. 자, 지금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불안감 조성하면 오히려 선거운동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불안감 조성보다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구조를 그러니까 바꿔서 잘 해라 이거죠. 잘 해야 한다. 뭐 제가 정치인도 아니고 예. 저는 내란 속의 정당이 만에 하나라도 당선되는 그 사태가 너무나 끔찍하고 예. 근데 지금 하는 건 내란 속에가 많이 따라온 거예요. 예. 그걸 부정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제가 수도 없이 대법원을 파기환송한다 해도 제 말을 안 믿었어. 예. 100% 무죄야. 박지원 의원 뭐라 했습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정보가 있다 무죄다. 그리고 그분은 얼마 전에는 60대 30으로 이긴다 했다가 이제 엊그저께는 51대 49라 했다가 뭐냐고 도대체가. 그러면 시청자들은 뭐 이거 불안하다 이렇게 다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정당해요. 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은 정말로 회초리를 들어야 될 때예요. 네. 막바지 이제 8일 동안 죽기 살기로 가야 하고 지금 어떤 부분이 국민들에게 가장 울림을 크게 줄 것인가 고민하면서 이제 가야 하는데 역시나 내일 저녁 이제 TV 토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기회가 있다면 이재명 후보가 직접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어제 조곤조곤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었다. 너무 잘하셨죠. 80분간이나. 예, 예. 그런데 저는 더 80분을 더 투입해서 예. 매일 하더라도 예. 더 구체적인 메시지를 내야 됩니다. 예. 어제 말씀하시는 건 그냥 총론이거든요. 총론이고 예. 오히려 강론 쪽으로 가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순회하는 운동 방식보다는 오히려 기자들과 간담회라고 일문일답을 하면서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일어난 일을 계속 이렇게 풀어주는 것은 굉장히 유용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저도 했고 제가 민주당 쪽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그게 반영이 좀 되면 그리고 좋겠습니다. 기자들한테 질문을 본인이 말하는 것보다는 예. 말을 10분 하고 그 질문을 많이 받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일 TV 토론과 그리고 남아 있는 며칠 동안 뭐 여론조사는 비공개로 다 처리가 되지만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막바지 한 5일 정도는 뭐 죽기 살기로 뛰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병철 변호사님이 하는 이런 조언들이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불안을 조성하지 마라 이런 것보다는 마지막까지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하나라도 찾아서 열심히 따져 묻고 개선하고 바꿔가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이겼으니까 안심이다. 그냥 가자. 이거는 더 큰일 날 일이라는 제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분이 불안한 거는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 주권자도 자기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입에 떠먹여 달라 하면 이깁니까 전쟁에? 예. 그래서 김민석 의원도 백병전을 준비해야 된다. 그 말씀이 정말로 옳은 말씀이거든요. 예. 제가 그건 한 달 전부터 주장해 왔어요. 예. 지지율 격차가 많이 있지만 따라 붙는다. 예.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고 저기가 조금 더 잘하면 금방 붙어버린다. 예. 근데 그런 말 하면은 불안감 조성하지 마라 그러면 그거는 학생으로서의 자세가 안 돼 있는 학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학에 합격을 하면 자기 좋아하는 시험 문제만 풀면 합격이 됩니까? 네. 어렵고 싫은 시험 문제를 다 풀어야 합격이 되지. 예, 그런 말씀도 어쨌든 참 약이 되는 이야기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조언은 마구마구 해주세요. 김동희님 이런 말씀 주셨고요. 사라 프로님께서도 자 이런 말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지님께서는 정말로 이재명 후보가 지방 유세보다는 다른 쪽으로 하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의견은 여러분들 자유롭게 낼 수 있습니다. 최종 선택은 후보가 하실 거고 후보 옆에 있는 또 참모들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제안을 구체적으로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생각을 해보시라. 예. 구체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그 대통령 되시고 나서 맨 먼저 뭐 했습니까? 그 IMF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누구나 다 떠오르잖아요. 전 국민들이 뭘 했죠? 건모으기 운동을 했죠. 네. 전 국민들이. 예. 그럼 국민들이 나서기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먼저 했어요. 예. 내 월급을 30% 깎겠다. 이재명 후보는 그걸 왜 못합니까? 예.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저 경제난이 해결될 때까지 5년 내내 나는 근로자들 평균 임금 400만 원만 받겠다. 제 같으면 그거를 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우리 장관들도 도시 근로자 평균 임금이 400만 원 정도예요. 우리가 더 이상 받을 이유가 뭐가 있냐? 예. 나머지는 뭐 공무원들 깎을 필요는 없고 나머지는 우리가 사회기부 펀드 같은 거를 조성해서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그런 그 일들을 만들어 나가자. 우리 당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들 당신들 왜 국회의원 특혜 없애라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회 안에서 병원, 한의원, 약국 전부 공짜입니다. 네. 그런 거 다 없애야 됩니다. 특권을 없애자. 예. 그거는 또 가족도 공짜래. 예. 그런 거를 몰래 챙겨 먹고 있는 게 민주당 국회의원이에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 하나를 없애겠다고 발표하면 국민들이 열광할 거예요. 예. 예. 그것부터 하시라고. 자, 그런 제안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기 처방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난을 극복하는데 대통령과 또는 장관으로 임명될 입각할 사람들이 뭔가 좀 국민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자신의 것을 좀 내놓는 방식이 쇼라는 인식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굉장히 그것이 아니 쇼가 아니고 예. 이건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 지금 윤석열이가 받아 챙긴 월급이 예. 연봉이 2억 6천이에요. 네. 보통 1억 몇천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예. 그만큼 올린 거야. 네. 한 달에 대통령이 무슨 일 한다고 2천만 원 이상을 받아갑니까? 네. 그러면 도시 평균 근로자는 그 정도 일 안 합니까? 네. 국회의원들이 뭐 하는 일이 있다고 1억 5천 6천을 받아갑니까? 예. 국회의원들이 뭔 하는 일이 있다고 그 고급 승용차에 기사까지 있습니까? 국회의원의 승용차도 우리 평균적인 승용차로 바꾸겠다. 그러면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법안을 바꿔야 돼요. 이충건님께서는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이 변호사님 맞습니다. 내 같은 무식한 사람도 알아듣기 쉽게 확실한 계획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혀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선거는 끝까지 끝난 게 아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김대현님 주셨고요. 이병철 변호사님 민주당에 제안해 주세요. 유하님. 자,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자, 한국에서 가장 정확하고 도움되는 조언을 하고 계신 분이 이병철 변호사님이다. 제키 이님이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막 걱정이 되는 분들께 이병철 변호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100% 공감한다. 언론님 그리고 월급 깎는 게 맞긴 합니다. 그리고 내란 세력들을 싹 다 없애다. 이런 말씀. 이혜피님께서는 저는 지금 지하철 타고 대구에서 김민석 의원, 권오을 의원께서 선거 유치하는데 거기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제 말씀도 확실하고요. 또 강님께서는 투표 동의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PB님은 이런 말씀 주셨네요. 트럼프도 월급 안 받는다니까 열광했듯이 귀에 꽂히는 거 합시다. 지금은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인데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쇼맨십이다라는 또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워낙에 지금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뭔가 모범적으로 선출직 공직자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아니 쇼맨십이 아니라 예. 김대중 대통령은 30%를 깎겠다고 예. 약속을 했고 했다니까요. 예. 김대중 대통령이 쇼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 말씀을 오늘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한번 제가 지켜보기로 답답한 해요. 거는 예. 지금 경제가 어렵고 윤석열이 때문에 지금 세금이 1년에 50조씩 빵꾸를 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쓸 돈이 없는 것도 예. 현실적인 조건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무슨 돈으로 또 쓸 거냐? 네. 그 돈은 제가 지난번에도 재벌 감세해 준 것만 원산복귀 시키고 네. 땅 부자 감세해 준 것만 원산복귀 시켜도 1년에 30조예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국가 1년 예산이 700조죠. 네. 제가 재정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리고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고위직 공무원부터 월급 깎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비효율적인 것만 제대로 제 같으면 정부 혁신 진단을 해가지고 그것만 제대로 해도 5%는 충분히 깎을 수 있고 그러면 30조가 나옵니다. 네. 60조는 금방 만들어진다고요. 네. 근데 왜 돈이 없어요? 돈이 없기는 하기가 싫어서 그러고 공무원들이 지 기득권을 챙기려는 거예요. 정치인들하고. 자, 그 사람들의 기득권만 낮춰도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의 기득권만 낮춰도 30조가 만들어진다니까요. 자, 그런 이제 인식은 이재명 후보가 충분히 하고 있을 테고. 인식만 하면 뭐 합니까? 자, 발표를 지금 해야지. 이제 발표를 좀 하는 것이 더 그렇습니다. 좋다는 말씀 네, 한번 이제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반발 의견도 올라오고 있지만 오늘 말씀 주신 게 잘 이렇게 이제 선약이 되어서 민주당이 막바지에 피치를 올리고 국민들을 훨씬 더 좀 강력하게 투표장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좀 계기가 되길 바라고요. 저는 반대하는 분들 예. 많이 올리기를 바래요. 이런 예. 걸 갖고 쟁점을 만드는 게 정치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100%가 다 찬양하면 그게 미신이고 무속이고 북한이지 그게 무슨 정치입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아마도 투표장에 안 가는 것보다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투표장으로 가자 이제 이런 말씀 하실 수 있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이런 생각이 공유가 되어서 더 좋은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되길 저는 그러니까 바라겠습니다. 그분들은 예. 지난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될 거다고 제가 말하면은 무죄야 하면서 욕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도. 자, 지금 막바지- 그래야 이깁니다. 자, 정신 차려야 이긴다는 말씀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이야기고요. 오저희 맙소사님께서는 시원합니다. 변호사님, 오목조목님도 좋은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깎아야죠. 국민들은 너무 힘든데 이런 말씀 주셨고요. 정치인들의 기득권 다 내려놔야 한다. 새로운 대한민국도 주셨습니다. 주요 현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네네. 문제는 어쨌든 지금 막바지에 경제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서 가는 것이 국민들에게 훨씬 더 흡입력 있게 가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언, 충언 그리고 이것이 반영이 돼서 국민들이 좀 열광하도록 만들어 달라라는 진심 어린 이제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오늘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잠깐 다루겠습니다. 네. 이준석이 이제 본인의 생각을 다 드러냈어요. 단일화는 조건이 하나 있다. 김문수가 그냥 그만두면 된다. 그러면 단일화 되는 것인데 무슨 이야기 하느냐라고 했고 권성동도 아예 기대하지 말자라고 하니까 기자가 질문합니다. 권성동 사퇴하면 혹시 단일화 합니까? 라니까 이것도 이제 막 해퍼닝으로 끝이 났는데 원래 단일화 하지 않을 것이다. 단일화 할 것이다. 이제 이 문제도 안 하는 쪽으로 완전히 정리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이것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까? 좀 더 지켜봐야 합니까? 이준석이는 예. 속마음은 절대로 단일화를 안 하죠. 네. 그 계산이 딱 나오는 거니까. 그러나 겉으로는 예. 할지도 모른다라고 해야 몸값이 뜰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몸값을 어마어마하게 떴죠. 예. 이준석이는 이번에 장사를 정말로 기대치보다 100배 이상 잘하고 있죠. 예. 본인 말은 안 한다 해도 언론은 다 할 거야. 민주당은 100%할 거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 이준석이는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근데 속으로는 진짜 안 하는 거죠. 예. 안 하는 게 계산이 딱 나오죠. 자, 그럼 안 하는 걸로 이제 끝난 거죠? 끝난 거죠.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죠. 그거는 이제 아니, 그거 못 하는 것, 그런데 보세요. 민주당은 단일화 안 되기를 바라겠지. 표가 분산되기를 예. 바라는 거니까. 그잖아요. 예. 그런데 그 말은 또 못하니까 또 할 거야 이렇게 뭐 계속 그렇게 해야죠.
예, 그런데 결론은 너무너무 쉬운 거죠. 그러면- 이준석이 입장에서 보면 이준석이 나이 40밖에 안 됐는데 네. 단일화를 해서 지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 쳐요. 네. 그래도 얘는 내란과 야합한 대통령에 불과하다.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예, 예. 만약에 지가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떨어지면 얘는 끝나는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독자 노선 가는 게 정답이죠. 예. 독자 노선을 가면 어떻게 되느냐. 나이가 40밖에 안 됐잖아요. 지금 대통령하고 45살에 대통령 놓으면 할 것도 없는데 네. 또 얘는 이 정치를 즐기거든요. 네. 예, 앞으로도 계속 20년, 30년 하고 싶어. 이 마약이 너무 좋은데 뭐하러 빨리빨리 합니까? 독자 노선을 가면 지금 10% 이상만 유지하면 이번에 개혁신당의 그런 칼날을 선명성을 보여줬거든요. 네. 또 실력도 보여준 거야. 와, 토론하니까 그냥 다 밟아버리더라. 네. 내년에 이준석이는 서울시장 놓습니다. 서울시장 놓으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네. 이번에 이렇게 잘 선방해서 끝내면 예. 그러면 개혁신당이 정계 개편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상당 부분을 먹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국민의힘의 극우들은 떨어내고 이제 어떤 합리적 보수의 리더가 진짜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번 대선을 통해서. 그리고 계속 그렇게 정치를 멀리하고 대한민국 정치에 계속 게임 메이커가 될 수 있는데 뭐하러 저런 놈하고 손을 잡겠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는 단일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이것이 일종의 게임처럼 주고받기 하면서 거래를 한다는 느낌이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나와서 이 단일화 하겠네. 뭐 단일화 하십시오. 라고 하는 바람에 실제로 단일화를 할 수 있는 동력이 다 차단돼 버렸다는 느낌. 이제 그걸 노리고 그렇게 하신 건 잘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준석도 단일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만약 단일화를 다시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명분으로 갈 것이냐. 자기 정책 생명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님이 단일화를 100%할 거다 하는 거는 내란과 야합할 거다라는 예, 얘기잖아요. 더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프레임으로 딱 가지고 와버리니까 그러니까. 걸려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 정치는 그렇게 잘하시는데 네. 경제도 그렇게 먼저 딱 성공을 때리면 네. 남아있는 8일 동안 예. 그러면은 진짜로 15% 20% 이상으로 다시 벌어질 수도 있죠. 우문 하나 드리면요. 어리석은 질문이 우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문수가 내일 그만둔다? 이럴 가능성. 제가 질문이 성립됩니까? 이준석이가 단일화 하겠습니다라는 게 제로인 것처럼 예. 그것도 제로죠. 제로죠. 예. 그러면 이제 내일 TV 토론할 때 마지막까지 뭐 이재명 후보를 협공을 하더라도 단일화는 없이 그냥 끝까지 표를 찍으러 간다. 근데 오늘 이 순간에도 자 끝난 게 아니다라고 연락도 하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한번 해보자. 뭐 또 어제는 조건을 거꾸로 제안을 하면 다 받겠다라고 해서 이게 무슨 거래가 이런 게 있느냐. 자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여론조사를 각 당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기에서 진짜 단일하면 이길 수도 있다는 막연한 환상과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에 저렇게 목을 매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던데요. 단일화 아니, 예. 단일화를 하면 일단 뭐 김문수가 뭐 되든 뭐 이준석이가 되든 어쨌든 단일화를 하면 요 보수 쪽에 이게 좀 더 올라는 가겠죠. 지금보다는 줄어들겠지만 차이가 네, 네. 그러나 단순 합산한 것보다는 줄겠죠. 예. 그렇지만 올라가는 거는 분명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정치공학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는 것에서 저는 이제 비관적으로 보는데요. 단순히 숫자상으로 늘어나는 문제가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예. 제 이제 주변에 예. 그냥 어떤 중도층들 정치에 평소 관심 없는 분들 예. 당장 우리 가족들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이하고 단일화를 하면 그게 만약에 이길 수 있을 정도의 효과가 있겠느냐 예. 제가 제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면 예. 그냥 평범한 시민들 예. 가정주부들 예. 그죠? 물어보면은 전부 A 그래요. 예. 그러면 이준석이 그거는 인간도 아니죠. 예. 이런 게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말씀은 단일화를 못 한다는 것인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은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 표 차이가 줄어들었다, 격차가 좁혀졌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분석 나올 수도 있고 여론조사 결과가 또 기획됐다, 공작이다 뭐 이런 것도 평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지난 지금 2022년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때 그 양쪽이 초박빙의 승부를 막바지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3년 전과 지금 현재 3년 후의 모습이 대선 후보 간의 경쟁 구도
저는 이제 구도라는 것은 외부적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극단적으로 지금 국힘이나 김문수 쪽에 불리하다라는 전제를 놓고 보면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표 차이가 아주 클 것이다라고 하는 쪽에 저는 한 표를 던지는 편이고요. 물론 그것이 안심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떤 조건 하나가 박빙승부의 상태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라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가 있다 이겁니까? 경제 이끌어갈 역량이 김문수보다 부족하다 이거 있습니까? 아니면 사회통합 능력이 부족하다 있을 것 같습니까? 정치보복 했을 때 저렇게 수없이 이야기를 했고 우리 같은 예를 들어서 견제 세력들이 옆에 있을 텐데 정치보복 아예 드러내놓고 다 죽이자 그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남북 문제 해결될 거고 상당 부분 진척이 될 거고 또 한국과 중국,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결국에는 우리가 경제 문제로 접근해서 국익을 극대화시킬 거고 일본은 과거는 원칙대로 하되 미래는 다시 개척하자 이렇게 간다면 어떤 면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보다 못한 게 있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단 하나도 이성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국힘이 잘하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자 그것이 결국 대선에 반영이 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시청자들 예. 아까는 약간 제가 비판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좀 예. 안심하시라고 예. 좀 과학적인 얘기를 예. 말씀을 드리면 예. 이제 지금 한 이제 8일 남았잖아요. 예. 제가 한 며칠 전에 그 경향신문이 서울대 연구팀하고 발표한 예. 예. 그 276개의 여론조사 기관에 예. 지난 5개월 동안의 것을 전부 다 이렇게 합산해 가지고 이제 베이지안 추론법으로 추론한 내용. 네. 이제 그게 가장 과학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게 가장 과학적입니다. 예. 어떤 건 제가 지금 막 이렇게 유튜브 들어보면 이제 그 김문수가 많이 붙었다. 그거 갖고 좋다고 잔치하는 극우 유튜버들 예. 또 뭐 여전히 뭐 15% 20%다 또 잔치하는 여기 이제 민주진영 좌파 유튜버들 둘 다 어리석은 거예요. 네. 그냥 하나하나 보고 전체를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거를 과학적으로 다 봐야 되는데 그거에 가장 믿을 수 있는 게 그 경향신문 그거예요. 네. 그게 지금 뭐 한 3일 전에 나왔으니까 3, 4일 전에 그러면은 선거일까지 한 2주잖아요. 네. 2주일 동안 그 추세가 안 바뀝니다. 예. 거의 바뀌더라도 많이 바뀌어도 2% 정도예요. 네. 근데 그때 격차가 11%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11%를 앞선다 이거예요. 예. 이게 아무리 떨어져도 2% 정도 줄어들 수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9% 10%의 격차는 6월 3일 날 밤 10시 반 되면은 그렇게 해서 확정이 될 거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전망하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저는 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격차가 생길 거라고 보는데 사라 프로님께서 슈퍼챗을 보내주시면서 이런 말씀 주셨네요. 여러 채널 많이 보지만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은 별로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잘 반영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셨는데 그래도 오늘 급히 방송 편성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은 긴장하지 말자.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왜 지금 못하느냐. 이런 데 대한 지적이지 불안감 조성한다. 야, 잘 되는 집에 재 뿌리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언론으로서 균형감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상하게 밝히는 것은 이런 관점을 가진 이병철 변호사님이 잘 이렇게 선약으로 반영이 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지지율 격차 훨씬 더 벌어질 것이고 또 그걸 실제로 정권을 획득하고 난 이후에 경제정책으로 반영할 때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 실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남기조 선생님, 손정임 선생님, 정준철 제이님, 그리고 무엄하다 알리님, 고은나비님, 김동희님, 이점수님, 피비님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박말복님께서도 그래도 이재명 이렇게 주셨는데 그 마음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터넷 비교원 광고하는 거요. 댁에서 인터넷이나 그리고 인터넷 휴대폰 교체할 일이 있을 때는 꼭 인터넷 비교원 이용해 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수기 교환 때도 꼭 인터넷 비교원 전화하셔서 가격 비교 그리고 현금 지원
받으시라 이런 부탁 말씀드리고요. 한우회식 대구 명소 경성 한우는 대구에 계시거나 대구를 방문하신 분들은 가성비 가심비 아주 좋은 그 경성 한우에서 여러분들의 행복한 시간을 이렇게 마련해 가시길 바랍니다. 이명철 변호사님 급히 모셨는데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픽스 늘 이렇게 격려 응원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더 낮은 자체로 방송 열심히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